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장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2시거든요. 2시인데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8%, 오늘 서킷 브레이크 한번 걸렸었고,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보다는 덜 빠지지만 그간 빠진 게 있기 때문에 5%만 빠졌어도 굉장히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코스피보다 더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장 실시간으로 9% 정도 빠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거의 10%를 다 빼고 있는 이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대했었던 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횡보만 해줘도 우리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쟁이 이제 끝났어요. 미사일은 계속 쏜다고 하고 있지만 전쟁이 끝났다라고 봐도 되는 이유는요. 결국에는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전쟁 전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딱 시작했을 때가 이 3월 초였잖아요. 이때 이제 유가가 쫙 오르기 시작하더니 112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70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이 말은 뭐냐? 이제부터 전쟁은 뭐 미사일이 오고 가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이 MOU 협정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유가가 오를 만한 이유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도 선박이 계속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더 이상 오를 이유가 없는 거죠. 유가가 안정화가 되면은 당연히 국채금리도 떨어집니다. 국채금리 30년물 미국 거 이거 5% 아래대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바이오테크 주주들 있죠. 특히나 이제 ETF 관련 종목들 얘네들 신고가 같습니다. 왼쪽에 XBI고 오른쪽에 라브거든요. 둘 다 이제 미국 바이오텍 ETF인데 XBI도 신고가를 뚫었고 라브도 신고가를 연일 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바이오 종목들만 계속 밑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코덱스 바이오 ETF를 보게 되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원유 가격 돌아왔죠. 국채금리 내려가죠. 그러면은 지금 3월 달 때 전쟁이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돌려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돌릴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왜? 이거는 미국이랑 우리나라 시장의 구조적인 차이 때문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나라 시장은요,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자금이 한정적인데 특히나 외국인 자금이 약간 좀 더 한정적입니다. 개인 자금들은 과거 대비해서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처럼 그냥 한국 증권사 외국 계좌 터가지고 외국 거 사면은 가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거랑 완전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자금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반도체 섹터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외에 있는 기타 원전, 방산, 바이오, 2차전지 이런 애들 수급을 다 가져가요. 우리나라 시장이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옛날에 에코프로, BM 같은 2천지 종목들이 2013년도 때 엄청 급등을 했을 때도 반도체 빠지고 바이오 빠지고 다른 섹터들이 다 빠졌어요. 우리나라는 수급을 달고 다니는, 이렇게 달고 이동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반도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특히나 하이닉스는 시총 1등, 2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심한 겁니다. 2차 전지가 올라갈 때는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 시총 1등이었기 때문에 뭐 엄청 수급이 뭐 다른 종목들까지 다 죽이면서 빠지는 것보다는 약간 주춤하면서 이렇게 수급을 빨아가는 정도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도 되게 기이한 형태의 시장이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요, 최근에 영상을 찍으면서 6월달 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여기에서 박스권 치고 옆으로 횡보할 거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보여지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가 오늘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좀 드렸었는데 요걸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직접 쓴 내용입니다. 어디 퍼온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AI 사이클의 종료 시점, 뭐 둔화 시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게 끝나면 어디로 수급이 옵니까? 바이오로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 있는 뭐 이천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애들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가는 이 길목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다음 스텝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좀 길거든요. 말로 하려면 좀 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이해를 하시면 내가 바이오 투자를 하는 게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최소한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하는 이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은 그 다음에 영상 구독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자가 돼서 꾸준히 바이오 투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제가 그래프를 2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빅테크거든요. 보시면은 왼쪽 위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좀 제외할게요.
여기에 테슬라, 애플, 알파벳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 플랫폼즈의 주가 추이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보면 원래는 얘네들이 장기간으로 신고가를 계속 뚫으면서 가던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8월 기준으로 고점 찍고 내리막길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찍고 내리막길, 그 다음에 애플은 그나마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메모리 이슈 때문에 내리막길,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5월달 고점 찍고 내리막길, 메타 플랫폼즈도 얘는 이제 작년 8월달 때부터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얘네들은 뭐냐? AI 인프라 관련주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그 다음에 인텔, 시게이트까지 얘들이 전부 다 AI에 대한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들 보실까요? 얘들 최근에 신고가를 쓰고 있죠. 자, 빅테크들은 완전히 계속해서 박살나고 있는데, 빅테크들이 투자하는 AI의 메모리 인프라 종목들은 연일 신고가입니다. 지금 구조가 이렇게 좀 비대칭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이유를 아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이 이유에서 이제 AI 사이클이 언제쯤 좀 종결이 될지에 대한 힌트도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자, AI도 결국 제가 비유를 했는데 물티슈가 된다는 거죠. 물티슈라고 얘기하면은 막 엄청 떠오르는 건 없잖아요. 들어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6월 2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발언 중에 하나가 AI 모델이 이제 범용화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범용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잘 다루진 않더라고요. 막 삼전 닉스 뭐 그런 기사로 도배한다고 잘 다루진 않는데, 자, 보세요. 이 말 중에 생태계가 없는 프론티어는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다라는 에세이를 올리고 범용화 단계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주목할 거는 또 생태계란 말, 그리고 범용화란 말이거든요. 이 생태계란 말도 뒤에서 나올 건데, 우선 이 범용화라는 말부터 좀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용화라는 말은요, 우리 널리 두루두루 쓰인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AI가 이제 생필품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내가 이제 근처에 있는 휴대폰부터 AI가 들어오고 컴퓨터부터 AI가 들어왔는데, 이제 막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제 로봇도 출시가 되고, 가전에도 AI가 적용이 되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AI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부터 AI가 나왔을 때는요, 먼저 생각이 나왔었던 게 챗GPT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왔죠? 구글의 제미나이 나오고,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일론 머스크의 XAI, 그로까지 줄줄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초반에 나왔었던 애들은 어떤 거냐면 LLM이라고 해서 대화형 AI, 뭐 채팅하면서 답변 얻고 약간 그런 AI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가 나오냐? 내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는 AI 에이전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채팅을 쳤을 때 이거 저거 다 해줘 라고 하면은 AI가 알아서 앱 켜가지고 뭐 결제할 거 하고 배송할 거 남겨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다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 할 거면은 코딩 사이트도 만들어주죠. 사진 만들 거면은 사진 디자인도 다 해주죠. 편집하는 거 그런 것들 다 해주죠. 이게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쏟아 나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지금 AI 모델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챗GPT, 제미나이, 뭐 클로드 이런 애들의 웬만한 성능은 다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이제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런 애들 중에서도 조금 더 나은 걸 고르는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향 평준화가 돼서 성능이 보통 다 괜찮아졌다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뭐가 좀 더 나은 걸 골라야 되나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답은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가격이에요. 성능이 비슷하면요, 가격이 좀 더 싼 걸 쓰면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쉽게 물티슈에 비유를 했어요. 쿠팡에서 여러분들이 물티슈를 사든, 마트에서 사든, 편의점에서 사든, 물티슈는 사실상 다 비슷합니다. 성능 차이도 잘 없죠. 그리고 만드는 회사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 주고 A 사 걸 사든 B 사 걸 사든 기능은 또 다 똑같다는 거죠. AI도 지금 딱 이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CEO의 나델라의 진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범용화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결국 뭐라 했죠? 성능은 다 비슷한데 이 사람들이 내 걸 많이 쓰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가격을 싸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싸면서 치킨 게임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안 벌린다는 겁니다.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는 지금 수요가 더 많고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프라 비용은 계속해서 높아지는데,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AI 제품의 가격은 낮아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더 적자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집어넣고도 AI 인프라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도 앞으로 돈을 그만큼 벌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티슈 행사는 여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성능이 아니라 가격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마진을 남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여러분들 한창 옛날에 얘기가 났었던 게 딥시크 이거 아시죠? 딥시크가 엄청 뭐 엔비디아의 고급 칩을 쓴 것도 아니고 저가형 칩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미나이나 챗GPT의 성능에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시장 AI 시장이 흔들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딥시크는요 걔들보다 가격도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성능은 안 밀리고 가격은 싼 제품이 나오게 되면 아무리 중국 거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안 쓸까요? 딥시크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용료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제미나이나 챗GPT는 한 달에 이용료가 40,000원이야. 그럼 여러분들 뭐 쓸 거예요? 성능은 비슷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거 안 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고 성능도 평준화되는 것도 문제고 경쟁이 또 심화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낮춰서 마진을 벌기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논리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생태계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AI 모델은 이제 기능적으로는 상향 평준화가 끝났다. 그러면은 누가 살아남을 것이냐? 원래 생태계를 가진 회사입니다. 우리가 친근하게 쓰고 있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은 구글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자주 쓰는 회사에 있는 생태계를 가진 애들이 살아남을 거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프라를 가진 게 없고 그냥 독자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서비스들이랑 연동이 굉장히 약하죠. 최근에는 뭐 카카오톡이랑 좀 연동을 하긴 했지만 약합니다. 반면에 구글은 다르죠, 여러분들. 유튜브도 구글, 지메일도 구글, 안드로이드도 구글입니다. 여기에 제미나이가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스튜디오로 들어가면 제미나이로 내 스튜디오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인프라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거고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제미나이를 강제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락인 효과거든요. 강제로 묶어두는 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은 무기가 있죠. 오피스, 윈도우, 애저 뭐 이런 자기 독자 생태계 안에서 사용자를 묶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급형 프론티어 모델, LMM 고급 모델이 아니라 이제는 뭐 이런 오피스나 윈도우, 뭐 구글, 유튜브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생태계를 만들어야 가치가 모두한테 흘러간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하나만 더 양파 까듯이 껍질 까듯이 벗겨보면 결국에는 AI 모델 그 자체로는 돈이 되기 어렵다는 거를 인정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의 인프라가 있어요. 그 위에서 살아 숨쉴 수 있는 게 AI라는 거를 인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용을 낮춘 저가 AI 모델을 주준히 내놓고 있어요. 사용자가 여러 모델을 골라서 쓸 수 있는 또 코파일럿 기능까지 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AI를 비싼 기술이 아니라 골라 쓰는 생필품으로 만들겠다라는 전략이랑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일 처음에 이 차트 보여드린 거 있죠. 요 차트 보여드렸었던 거. 요것처럼 주객전도가 된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고객사는요, 인프라 투자한다고 돈이 말라갑니다. 근데 파는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뭐 샌디스크, 뭐 웨스턴 디지털, 이런 파는 쪽들은 오히려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신고가를 땡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투자는 대표 고객사들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고 반도체를 파는 쪽이 엔비디아, 마이크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같은 기업인데 파는 쪽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라인에서는 고객이 돈을 많이 써주면 당연히 돈을 벌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최근에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얘네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의 지갑 사정이 문제인 겁니다. 미국에 있는 이 빅테크 회사들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원래 평소에도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운영만 해도 돈이 많이 벌리는 회사들이 빅테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은 남년 잉여 자금을 가지고 바이백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시장에 소각시켜버립니다. 이거를 하면서 주가 부양을 하는 게 빅테크의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애플이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 현금까지 이 AI 캐펙스 설비 투자에 다 쏟아붓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 같은 주가 방어 여력도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회사들은 특히 구글 같은 데는 돈이 없으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땡겼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식 발행까지 검토를 할 정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주권을 발행시켜가지고 돈을 땡겨오는 약간 요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만 AI 인프라에 약 1,900억 달러의 규모를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남아있는 잉여 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1,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플러스 600억 달러 정도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할 거냐가 지금 시장에서 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많이 팔리는 건 좋아요. 뭐 이제 인프라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뭐 디램 낸드 플래시 이런 애들 많이 팔리는 건 좋은데 빅테크들이 점점 이제 투자할 돈이 없어지면 이 흐름이 앞으로도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지금 시장의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 범용화라는 화두가 부각이 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같이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빅테크들이 이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AI로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져야 이거를 또 인프라에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돈이 안 벌리면 여기 인프라들도 이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매출 성장에 꺾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제일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클을 좀 알고 나면은요. 결국에는 이 AI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이 빅테크들이 돈을 확실히 버는 모습을 안 보이면 오래 가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급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투자를 미룰 거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면 여기서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당연히 여기에서 매수를 멈추고 또 다른 투자처를 찾겠죠. 근데 지금 제일 베스트의 투자처가 어디입니까? 그게 지금 저는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 밸류에이션 쪽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일단 금리에 대한 우려도 없어졌어요. 유가에 대한 우려도 없어졌고 전쟁에 대한 우려도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유가는 과거 이 3월 달 부분까지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 국내 바이오들만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 풀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간다고 봅니다. 어떤 것처럼요? 미국 바이오 시장처럼 갈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요거 XBI랑 라브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AI 사이클에 올라타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시는 분들 있죠.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시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못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장에서 주도주를 따라가세요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거 최소한의 반도체 종목에 조금이라도 발을 안 담그고 있는 거는 솔직히 조금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근데 바이오의 펀더멘털 분석을 다 하고 거시적인 경제에서 바이오가 내려갈 게 없다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물려가지고 억울하게 밑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잘못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계좌의 거의 한 6, 70%도 바이오예요. 나머지는 이제 다른 데에 투자를 좀 해놨지만 바이오에 굉장히 또 세게 물려 있습니다. 같은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 스스로도 틀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다른 투자를,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랑 다르게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내 투자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돈을 지금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신 분들은 막 끌어모으고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투자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됐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좀 영상을 시청하시고 마인드셋을 한번 달리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봤고 좀 주저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분이 지났네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셨으면 솔직히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댓글도 하나씩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 그리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고 주변에 바이오 투자자가 있다. 아니면은 바이오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영상 공유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해 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는요. 고정 댓글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오픈 링크 남겨놨어요. 그거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